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대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여야 지도부의 모습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아주 환호하는 분위기, 그리고 민주당은 어두운 침묵이 흘렀는데, 급기야 이재명 후보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어서 윤호중 그리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하나둘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 한창 개표가 진행 중인데 양당이 각각 우세한 지역에서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 갈 것 같은데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국민의힘이 10곳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왔죠. 그리고 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이 4곳을 빼면 전부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전 지역이 3곳이죠. 경기, 세종, 대전. 그런데 이 3곳도 출구조사 결과로는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일 지방선거 최종 결과가 국민의힘의 압승이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로 이길 것인가, 지금 이게 관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분위기 아주 침울할 수밖에 없죠. 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의 양당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인데, 국민의힘은 매우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은 그 지도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상황실에 4명이 함께 모습을 비추었는데,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윤호중,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이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방송 3사가 카메라로 계속 비추었습니다. 처음에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다가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거의 얼어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오세훈 그 시장이 18.5%포인트 아주 큰 표 차로 송영길 후보를 앞선다라는 이 발표가 나오자 이재명 후보 아주 크게 한숨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자신이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과가 참패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자 결국 결과가 나온 지 10분 만에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취재진들이 소감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온 것 같다.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뒤에 7시 55분쯤에 상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지 30분도 안 돼서 지도부가 전부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이런 아주 침울한 이런 분위기가 계속이 됐습니다. 양당의 젊은 지도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원 위원장 이 두 사람의 이 인터뷰도 아주 분위기가 대조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이 위원장 이번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앞으로 민주당을 바꿔보겠다, 586 용퇴시키겠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확실하게 징계하겠다, 이런 쇄신안을 약속하고 잘못했다, 사과드린다라고 했지만 2일 천하였죠. 이틀도 되지 않아서 당 안에서 거의 진압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박지원 위원장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서 2번째 심판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 2번째로 심판받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2번째 심판받았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또 민주당의 열혈 지지층, 소위 개딸로 불리우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또 다시 박지원 위원장을 아주 맹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죠.
자, 이어서 박지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고 무거운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쇄신하겠다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후회 같죠? 자, 반면 큰 승리가 예상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아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예측했느냐라는 질문에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매우 감사하고 무엇보다 대통령 승리에 이어서 지방행정에 상당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호남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좋은 득표율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을 자평했는데 자, 지금 광주, 전북, 전남에서 국민의힘 이길 생각 안 했겠죠. 그래도 득표율이 한 15% 정도로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비는 보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지적을 한 것이죠. 자,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출구조사 결과가 이기는 수치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호남에서도 광주시장 주기환 후보, 또 전북지사 조배숙 후보, 또 전남지사 이정현 후보, 제주도의 허향진 후보 모두 좋은 득표율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호남에서도 저희가 명실상부한 제2당으로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세 곳이죠. 경기, 대전, 세종인데 이 세 곳의 결과는 새벽을 한참 지나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세 곳의 결과에 따라 13대 4가 되느냐 아니면 12대 5 정도 되느냐 이 결과가 나올 텐데 자, 어느 정도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지금 앞으로 이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죠. 50%를 겨우 넘겼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낮았다. 이들의 투표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BS 그 개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태가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러 간 러시아 군들의 상태 같다. 한마디로 창피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투표장으로 나갈 때는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저들보다는 그래도 이러는 어떤 우월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우월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민주당이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 그리고 대선에서도 정권을 반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길로만 갔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웠던 검수완박, 아니 검수완박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이 됐는데 오히려 그걸 반성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검수완박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 바뀌지 않는 정당이구나. 게다가 성희롱, 성추행, 최강욱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그동안 이 민주당을 망쳐왔던 모든 나쁜 것들이 전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을 국민들이 보고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앞으로도 민주당은 바뀌지 않겠구나. 그래서 지더라도 원칙 있는 패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길로만 갔던 민주당 제대로 심판받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글쎄요,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까요? 진중권 전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분위기로 또 정신 승리하려 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갈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